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18일 입장문을 통해서 24일 날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결연하게 촛불을 들었고, 이번 주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요.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은 시기이고 국민들도 그에 따라 결연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제1야당의 당대표께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국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장님이 주최하시는 초월에, 다 아시겠지만 매달 초에 당대표님들이 모이시는 회의죠. 그 다음에 대통령님도 참여하셨다고 밝혔던 여야 5당 상설협의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로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장애에서 집회를 가지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연말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린 날보다 파행된 날이 많아서 민생 입법 성과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분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당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더구나 이 장애 집회가 용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민은 분명히 투쟁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투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을 위한 2030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지원자가 계셨고요.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위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 또 정책 개발을 위한 분과 토론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3차례 이상 더 분과 토론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9월 20일 날 있을 당 정책 페스티벌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 저희 당의 총선 공약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려고 나선 만큼 성과가 있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청문회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보면은 의혹 제기는 있지만 그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 것인지 아니면 흠집 내기 위한 주장인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낯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불법하거나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죠. 그다음에 웅동학원에 대해서 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승소한 이후에 그러면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입증도 없이 무조건 이것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짜고 치는 소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더니 동생 내외가 이혼을 했는데 만나더라.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소중한 손녀고 저한테는 소중한 조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겨요. 너무 일방적으로 검증 안 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